선스크린 과학을 말하다. 대어 안방 알라틴의 강독 52번째입니다. 196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제 4부의 3장입니다. 지금 진화의 과정, 에서 인간까지 나오게 되는 그 생명의 기원 문제를 쭉 다뤘습니다. 30억 년 전에 이제 생명의 아주 기초 단위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온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특징인 철학과 또 신학, 뭐 예술까지 포함되겠죠. 문학 뭐 이런 거 다 되는 건데, 인간 사유예요. 뇌와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이 생화학적으로 어, 우연하게 이렇게 됐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필연이 된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개입됐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우연한 거라고 한다면 그 개입이 불가능하겠죠. 아니면 그 우연 자체가 하나님의 예,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 우연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이 예, 서로 관련돼서 어, 이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생명의 진화가 인간에게 발현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지 아니면 또 좀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지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 생기론과 생리론. 우리말로는 탁 들어오진 않아요. 생기론. 과정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 같습니다. 유물론적 기계론.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생기론은 그 기계론을 넘어서는 세계를 보는 관점이죠. 이 둘 사이에 경론이 벌어졌다. 전자는 비생물학적 요소, 창조적 생명력, 생물학적 동력을 조종하는 근원적 힘, 에르그송, 그렇죠. 생의 약진, 개념에서 보듯이 그 근원적 힘을 상정하여 생명을 설명하려고 했고, 후자는 순수 역학적 법칙에 따라 생명을 설명하려 했다. 음, 과학자들은 주로 이런 쪽에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좀 그 많은 수가 그렇죠. 어쩌면 둘 다 옳을지도 모른다. 법칙과 우연, 법칙을 뛰어넘는 우연이 있으니까요. 구조와 새로움은 병존한다. 돌연변이도 있으니까 다 기계적으로만 세계가 진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죠. 불확정성. 과학은 확정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예, 양자역학 시대에는 불확정성이 더 많습니다. 불명료성, 개별적 과정에서의 우연성이라는
여기 나오네. 양자역학적 문제가 여기서도 대두되었다. 제가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이런 글들이 읽다 보면 저에게 그게 떠오르니까요. 생물학적인 진화의 전 과정이 필연적이며 꼭 그래야만 된 준비된 길로 가는 법칙에 지배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요. 생물학적인 진화의 전 과정이 그 DNA 그 그런 염색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뒤로 그게 기계적으로 복제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닮았냐 하는 건 둘째치고 분명히 닮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건 기계적인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진화는 늘 기로에 서 있었고 자연은 이른바 곤충류로 가는 길과 포유류로 발음하기 힘드네. 포유류, 곤충류, 포유류. 우리말에 류 발음이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유씨도 있고 류씨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발음하기는 힘들어요. 유성룡이라고 할 때 류성룡이라고 이제 힘을 주면서 발음이 되잖아요. 유성룡 이러면 쉬운데 북한 발음은 류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류를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붙을 때도 좀 낯설어요. 보통 그냥 곤충 거의 유로 발음하죠, 우리는. 근데 곤충 류라고 해야 돼요. 류로 가는 길을 동시에 걸었다. 곤충으로 갈 수도 있었고, 포유류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혀 나아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 긴 진화의 과정에서. 그래서 많은 종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훗날 퇴화되거나 멸종했다. 진화의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래서 멸종한 종들이 많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 참, 아,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원리들, 어떤 힘들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우연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프라이어리티를 우연에 두는 거예요. 우연과 필연이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이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하게 걸어왔던 길이 필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필연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우연한 요소들이 계속 개입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거는 필연이기도 하고 우연이기도 하거든요. 대구 성서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렇게 글도 보시고 하는 분들이 뭐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개별적 사건들은 사실 불확정적이다. 진화의 구체적 방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록 한 50년, 20년 전에 20년 후가 되면 내가 누구를 어느 교회에서 만나리라고 하는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돌연하고 미시적인 돌연변이는 우연이다. 중간에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아예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다 그러면 이제 지금 벌어진 이러한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걷잡을 수 없는 생장이나 심한 변동을 통해 거시적 영역에서도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은 변화와 새로운 현상들이
생겨난다. 우리 인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 말입니다. 직립인이 아프리카에서 숲에서 살았냐, 아니면 목초지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마도 우연과 필연이 동시에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원자론자인 데모크리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과 필연의 열매, 우연과 필연의 열매.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뚫어볼 거는 다 뚫어봤습니다. 이런 모토 아래 프랑스의 분자 생물학자 자크 모노는 명저, 우연과 필연, 우연과 필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 표시를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자, 우연과 필연, 기호를 쳐놓겠습니다. 를 출간했다. 그는 1965년 효소와 바이러스 합성의 유전적 조절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고 1976년에 서거했다. 모노,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우연의 결정적 우위를 인정했다. 우연의 우위를 인정했다고요. 순전한 우연, 우연 그 자체, 놀라운 진화 체계의 근본적인 절대적 맹목적 자유,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나오나 보죠. 외워둘 만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우연이다. 그래서 이 체제의 창조자이며 보존자의 필연성은 없다는 것인가? 모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옳았다. 무신론자를 제시하는 모노가 진화의 동력이나 에너지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는 가정을 반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상향 진화를 설명하고 오메가 포인트로 인도하며 새삼 창조주께로 되돌아가게 한다. 생기론자들의 힘이나 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표현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게 뭐, 생기, 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든가 있는데 제가 들으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송다송하네요. 생기론자, 기계적으로 그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힘이나 에너지는 19세기 진보 신앙에서 연원하고, 진보 신앙? 이런 말들은 좀 이상하네요. 진보 신앙. 테야르드 샤르드 등도 주장한 바 있는데, 모노는 이를 과학적 정당성이 없는 무랄론적 투사라고 규정한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랄론적, 물활, 물질이 활동하는 나는 생각을 거기다 투사했다는 거죠. 생기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때 공산주의자였던 이제 무신론적 물질주의 유물론자니까 당연히 공산주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때라고 하군요. 원어가 영원한 물질에 영원한 물질에 미지의 힘이 있다고 여기는 유물론적 생물학을 반박하는 것도 정당하다.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예. 물질에 미지의 힘이 있다고 여기는 유물론적 생물학. 이게 인간을 구원한다. 그런 걸 또 반박한다는 거죠. 이 또한 물환론적 투사이고 인간 중심적 망상이다. 얘는 과학과 양립할 수 없으며 명백히 변증법적 유물론의 변증법적 유물론, 변증법은 정반합적인 발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런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막시즘 및 변증법적 유물론이죠. 네, 인식론적 붕괴를 예시할 따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노가 창조주에 반대하는 것도 옳으냐는 것이다. 문제는 그는 자신의 이론을 통해 창조적 물질과 마찬가지로 창조주도 철저히 배제하려 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 이게 물질을 절대화하는 창조적 물질이 인간을 구원한다. 그런 관점이겠죠. 그걸 이제 비판하는 것처럼 그 변형법적 유물론입니다. 물질의 발전을 통해서 뭔가 완성된다는 거를 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창조주도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죠. 양쪽 다 배제하는 거죠. 자, 조금 복잡했는데 이 모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학자였습니다. 지나가겠어요. 그 모노는 우연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변증법적 유물론에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화 과정에서의 우연성의 우위를 말한 학자. 그게 신학적으로 크게 뭐 배척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연성은 그건 기계적 유물론을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신학의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장의 2번 자연법칙은 우연을 통제한다. 1967년 급속한 화학 반응의 속도론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물리학자 만프레트 아이게는 독일에도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부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부럽기는 한데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속상하게 생각할 건 없다.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부러우면 진다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부러워하지 않을 수는 없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괴팅겐 대학교 정말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어, 그 노벨 수상자도 많을 거래요. 이 학교 하나에만도. 그는 게임에서 모노에 반대하는 명제를 요거는 좀 책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저서 자체 이름이 게임이네요. 저서 자체 이름이 게임입니다. 특이하네. 게임이라는 책 이름이 나올 수가 있나요? 보자.
아이겐의 책, 아이겐의 책,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같이 했군요. 또 한 사람인데, 윙클러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쓴 건가 보죠? 제목이 맞네요. 다스 슈필 이렇게 됐습니다. 다스 슈필. 다스는 정관사하고 슈필은 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플레이에 플레이. 나투어 게제츠. 자연 법칙은 슈도예른 된 쭈팔. 우연을 값으로 치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스 슈필에서 모노에 반대하는 명제를 정립했다. 참, 다 대단한 학자들인데 서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 자연 법칙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연 법칙은 우연을 통제한다. 우연이 자연 법칙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 법칙이 우연을 통제한다고 하네요. 저서의 부제이기도 한 이 명제는 현대 생물학자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다. 모노의 우연과 필연 책 이름인데 이 책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앱이 요 기호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여기는. 근데 늘 똑같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기계인데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뭐 다른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점점 줄여나가겠죠. 이 모노의 우연과 필연, 독일어판 서문의 아이게는 이렇게 썼다. 아이겐이 모노를 반대하면서 그 책에 서문을 썼어요. 재밌네요. 이렇게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반대하니까 자기가 서문을 쓸 수 있죠. 독일어 번역에. 좀 길게 나옵니다. 몇 번 다른 것들도 인용되는 대목이군요. 보겠습니다. 개별적 형태의 기원이 우연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선택과 진화의 과정은 불가피한 필연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물질에 내재하여 결국 역사의 진행까지 좌우한다는 신비스러운 생의 특성은 없다. 우연이 돼 단지 우연적인 것만은 아니다. 알듯 말듯한 표현입니다. 우연이 절대적이지 않다. 예, 우연까지 자연 법칙이 지배한다. 결국은 그 뜻이겠죠. 비인에 사는 혹은 비인에서 활동하는 생물학자 루페르트 리들 이름 참 특이하네요. 리들 루페르트 리들도 그렇다면 신이 주사위 노래를 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 그러니까 우연한 게 다 돼버린다면 주사위 놀이 아니야. 뭐 아인슈타인이한 말에서 따온 겁니다. 분명히 한다. 다만 자신의 게임 규칙을 따를 뿐이다. 둘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우연과 필연의 긴장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미와 자유를 동시에 부여한다. 물리학, 생물학자들인데 철학적으로 표현하네요.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카오스라는 극적인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좀 그런 걸 저도 느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음, 극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도 이것이 적용되는가? 카오스 이론이 있거든요. 물론이다. 카오스조차 카오스조차 혼동 말이에요. 혼돈, 혼란, 카오스, 뒤섞임, 카오스조차 인과율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온디 그리스어 카오스는 텅 빈 공간, 형태 없는 덩어리를 뜻하지만 현대 일상어에서는 완전한 혼돈을 뜻한다. 완전한. 그래도 카오스야 카오스 그런 말하는 거는 완전히 엉망이야 혼돈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물리학에서 카오스는 날씨처럼 미세한 원인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네,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서 극도로 민감하고 복잡한 체계를 의미한다. 여기 거기 얘기 나오네요. 카리브해 쿠바가 있는 그 바다를 카리브라고 그러죠. 카리브의 햇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 이상하죠. 사실 해석이 불규칙하고 주기가 불확실한 그런 체계에서는 날씨가 그렇잖아요. 이 서로 엮여 있어 갖고 조그만 바람이 다른 걸 흔들고 그게 또 다른 걸 흔들고 이게 점점 폭발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기껏 단기 예측만 가능할 뿐 장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작동시킨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오늘 1년 후에 이날 날씨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인과적 부분 체계망은 산출되는 운동 패턴이 우연이랄 수밖에 없을 만큼 복잡하다. 그럼에도 카오스 이론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가령 유체역학, 뭐 공기의 흐름, 전자공학, 양자역학 분야에서 역동적 체계의 수학적, 물리학적 기술을 시도한다. 이런 역동적 체계는 결정된 우연의 형태와 카오스적 구조의 형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카오스 속에서도 인과관계는 존속하며 그래서 태풍이 몰려오더라도 그 안에서 또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잖아요.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예. 따라서 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우연이냐 필연이냐 불확정이냐 확정이냐 유물론이냐 관념론이냐 관념론을 앞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잘못된 양자택일이다. 신이 규칙 범위 내에서 주사위 놀이를 했다 쳐도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주사위 놀이를 한 것이 과연 신인가? 자기를 조직하는 물질과 자기를 조절하는 진화가 신을 이미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러한 자연과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신학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스평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